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 두 번째 시간 역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먼저 풀어보셔서 답을 찾을 수 있어도 다시 반복을 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기억에서 오랫동안 남도록 해야 되니까 자, 점검하시고 해설 강의 꼭 들으시는 걸로. 자, 그러면 여러분 풀어보신 걸로 간주하고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4번 문제죠.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는 전단,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작물 생산. 그래서 대가를 받고 있으면 임대인의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날씨에 농지를 빌려줬는 임대를 내줬는데 임차인이 농사를 안 짓고 여름이니까 수영장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럼 용도를 벗어났잖아요. 농지의 용도 벗어났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료를 받은 건 임대인은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비과세, 과세가 결정되는데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고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대가만 비과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이죠.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때 비과세거든요. 그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외국에 소재하는 게 키워드야.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따지지 말고 고가주택 여부를 묻지도 말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서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아니죠. 외국 소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입니다. 2번 외국에 소재하는 한 개의 고가주택, 국내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 과세가 결정되는데 외국에 소재하는 역시 주택은 고가주택 따지지 말고 주택수 상관없어요. 무조건 외국에 임대사업하는 건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3번 국내 우리나라에 한 개 주택 소유한 자의 국내 한 개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가주택 그랬죠? 그럼 고가주택이 바로 뭐냐? 밑에 4번 지문이에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여러분 임대는 매매가 아니에요. 임대 대여니까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임대소득의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12억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고가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임대를 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그죠? 참고로 고가주택은 두 군데서 나와요. 소득세법에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고가주택이 나오고 다음에 공부할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가는 가격이 높은 거죠. 그죠? 비싼 거. 그래서 임대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거. 이를테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런 가격이 토지 건물 합쳐서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했잖아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도저도 헷갈리면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이 됐던 소득이 됐던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라 이거죠.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세든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 과세 대상이고 5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과거에는 2주택 이하도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개정되고 3년 지났어. 그래서 지금은 소득 수익금액이 얼마가 됐던 2주택 소유자는 과세예요. 1주택 소유자만 임대에서도 비과세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익금액 합계가 얼마가 됐던 다 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이렇게 해서 비과세 대상은 우리나라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가족의 이름으로 한 세대가 주택을 딱 몇 개 하나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면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임대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그건 관계없죠. 법을 공부하는데 감정 개입하지 마요. 무슨 말이야? 주택 하나인데 임대 사업을 하고 본인은 부모님 집에 가서 살던 다른 데 가서 더 가격이 싼 주택에 가서 전세든 월세로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1주택 소유자가 그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임대를 주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고가주택이라면 과세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5번 다음은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에서도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번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도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있습니다. 2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여러분 양도소득세 등은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주택으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주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임대소득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부한 자,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그 얘기는 지분이 적은 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거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그때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데 다만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하되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럼 2번에 이어서 3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인데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50%, 50% 이렇게 지분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면 그들이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각각으로 보는데 그들이 합의를 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정했다면 그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어서 생각을 하시고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전대가 뭐죠? 타인의 주택을
월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에 제3자한테 다시 내가 월세를 주는 거, 그걸 전대라고 하고, 전전세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주택을 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제3자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대하는 주택이나 전전세하는 주택은 내 소유 주택이 아니야. 그런데도 임대사업에서는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주택수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시켜라. 이 얘기는 이를테면 이거죠. 제가 우리 집에 오로지 주택 하나를 제가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1주택 소유자니까 임대사업을 하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 맺고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면, 즉 전대를 한다면 그 주택은 내 주택이 아닌데도 내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나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리 비과세 받을 것도 과세가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남의 주택이지만 본인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이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즉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산을 해서 한 세대에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 틀렸죠. 합산을 해서 주택수 계산해요. 그래서 남편도 주택 있고 부인도 주택 있으면 누구든 다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왜? 1세대 2주택이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4번, 5번 오늘 두 문제 점검해 봤는데 하나씩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고생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